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렌즈와 거울이 만드는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약간 종류를 몇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평면 거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구면 거울, 그리고 세 번째는 얇은 렌즈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에는 두 개씩이 더 있겠지? 구면 거울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오목이 있을 테고 볼록이 있을 테고, 여기도 오목이 있고 볼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초점과 초점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초점과 초점 거리.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초점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가 어떤 걸까요?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봤던 얇은 렌즈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록 렌즈를 이렇게 그렸어요. 얘가 볼록 렌즈예요. 볼록 렌즈. 볼록 렌즈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들은 경험상 항상 햇빛 같은 걸 볼록 렌즈를 이렇게 갖다 놔보면은 초점에 모이면은 종이 같은 거 태우고 그랬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온 빛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빛살이 틀림없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냐면 꺾여졌어요. 꺾여져서 여기도 이렇게 꺾여져서 한 점에 모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완전히 포인트를 아니고 어느 정도 크기는 가져요. 이렇게 한 점에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점을 우리가 F라고 쓰고 여기를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이라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 가운데 하나 또 선을 그렸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주축 또는 광축이라고 해요. 주축 또는 광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축이나 광축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렌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렌즈에 지금 이쪽 곡률이 있겠죠? 이 곡률을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원을 그려서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도 센터가 있겠지? 중심이 있겠지? 바로 그 중심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볼록 렌즈의 중심,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 중심을 지나가게 이은 선을 우리가 주축 또는 광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점은 바로 그 주축 위에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초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얇은 렌즈에서도 볼록 렌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오목 렌즈가 있을 수가 있겠지? 오목 렌즈. 그러면 오목 렌즈는 제가 이렇게 주축 위에 한번 그려볼게요. 오목 렌즈를 모양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될까? 빛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얘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돼서 한 점에 모일까요? 아니에요. 얘는 오목 렌즈를 다른 말로 발산 렌즈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빛 자체를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굴절시켜요. 근데 어떻게 굴절시키냐면은 마치 여기 초점, 여기가 초점이야. 초점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점선을 그릴게요. 빛살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굴절을 시켜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초점에서 빛살이 나오는 것처럼 굴절을 시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렌즈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뒤쪽으로, 오목 렌즈의 앞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생겨요. 초점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볼록 렌즈가 만드는 초점과 오목 렌즈가도 초점을 만든다는 걸 알았는데, 둘 사이를 비교해보면은 약간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볼록 렌즈는 실제 빛살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오목 렌즈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빛을 발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저놈하고 다르게 연장선에 의해서 초점이 정해졌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실초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허초점이라고 해요. 허초점. 이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초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초점과 허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초점거리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초점거리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요 볼록 렌즈의 중심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요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이거를 초점거리라고 해요. 초점거리. 그리고 다른 소재들도 초점거리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 가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볼록 렌즈가 만드는 상은 지금 초점을 어느 쪽에다 만들었어? 렌즈의 이렇게 뒤쪽에다 만들었죠? 그리고 오목 렌즈가 만드는 상의 초점은 이것처럼 허초점을 렌즈의 앞쪽에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얇은 렌즈를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구면 거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면 거울이라고 하는 자체도 이번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광축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맞아요. 얘는 오목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 그러면 오목 거울을 이렇게 그렸으면은 이쪽에다 볼록 거울도 그릴 수가 있겠지?
볼록 거울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볼록 거울을 이렇게 볼록 거울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초점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그렇지? 얘는 이렇게 평행한 빛이 들게 되면은 이렇게 빛이 이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면은 틀림없이 아이고 빗살을 잘못 그렸네. 빗살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이렇게 빗살이 만나는 점 여기가 초점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볼록 거울이 만드는 초점은 어디에서 생길까? 볼록 거울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된다고 본다면 얘는 이쪽하고 똑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거울 안쪽으로 빛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는 볼록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 전체 이렇게 구의 중심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중심, 여기를 세타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중심은 초점은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의 2분의 1 지점에 여기에 초점이 생겨요. 그래서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은 그 초점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연장선이 이렇게 있고 실제 빗살은 연장선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고 빛은 실제는 연장선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쪽에는 실초점이 생겨요. 실초점이 생기는데 이때는 어디에 생기냐면 거울 앞쪽에 생기죠. 그렇지? 그리고 이쪽은 허초점이 생기는데 이 초점은 어디에 생기냐면 거울 뒤쪽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빛을 이렇게 모아준다고 해서 아까 여기가 오목 렌즈를 발선 렌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수렴 거울이라고도 해요. 수렴 거울. 그렇지? 그러면 이쪽은 뭐라고도 하겠어? 분산시킨다고 해서 여기는 발산 거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쪽도 명명을 해주면은 여기를 오목 렌즈를 얘를 수렴 렌즈라고도 얘기를 해요. 빛을 모아준다고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건 어떤 게 남아있어요? 맞아요. 평면 거울 있지? 평면 거울은 우리가 이렇게 놓고 나서 방축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거울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얘가 거울이에요. 거울을 이렇게 놨다라고 했을 때 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여기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화살표로 그릴 건데 이게 물체예요. 이게 물체, 얘가 물체예요. 그리고 나서 물체 크기를 H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선은 어디에 생겨? 맞아요. 이쪽에 선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빗살이 실제로 지나가는 거는 이것처럼 이렇게 실선으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연장선은 이렇게 거울 안을 뚫고 들어간 빗살.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점선으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미지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다면 이쪽에 여러분들이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이렇게 놓고 나서 이쪽이 상이에요. 상이라고 말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 크기를 H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초점이 없기 때문에 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생기겠죠. 다들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 어떤 걸 알아봐야 되냐면 이쪽에서 바로 이걸 알아봐야 돼요. 또 하나 저렇게 생긴 상이 정립상인지 또는 도립상인지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실상인지 그리고 또 하나 얘가 허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립인지 도립인지 실상인지 허상인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 주광선을 이용해서 직접 상을 한번 빗살이 어떻게 지나가나 하는 걸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 거라고 그러냐면 광선 추적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추적을 할 건데 그런데 뭐를 가지고 할 거냐면은 주광선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주광선. 그러면 주광선은 보통 세 가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정립인지 도립인지 실상인지 허상인지를 어떻게 분석하나 하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만약에 지금 이해하기 쉽게 여기를 이렇게 방축을 또는 주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렌즈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렌즈가 있고 이쪽에 물체를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기를 했으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주광선을 어떻게 정하나 하는 걸 지금부터 봐요. 주광선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렌즈에 여기 주축에 이게 주축이에요. 주축에 평행하게 두은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부터 정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가 이게 주축이기 때문에 주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은 어떻게 되냐면 초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초점이라고 할게요. 저쪽에서 배운. 그럼 얘는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주광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광선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지금 렌즈이기 때문에 저쪽이 이렇게 렌즈의 뒤쪽에도 있지만 렌즈의 앞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또 다른 초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광선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면 초점을 향해서 들어온 빛은 평행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크랑 똑같아요. 이렇게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온 빛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주광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광선은 뭐냐면 가운데 센터예요. 가운데 센터. 우리가 센터라고 할 때 센터를 통해서 센터로 이렇게 입사한 빛살은 그대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이게 세 번째 주광선이에요. 그러면 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길까? 맞아요. 상은 어디서 생기냐면 지금 여기처럼 세 개의 광선이 모인 데에서 생겨요. 지금은 이렇게 놓고 나서 기준을 여기 주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줘야 돼요. 화살표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 어떤 뜻인가 하는 걸 의미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중립인지 도립인지라고 하는 자체는 만약에 물체의 상이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방향이면은 정립이에요. 근데 도립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물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이 이렇게 반대로 화살표가 지금처럼 반대로 뒤집혀져 있으면은 얘를 우리가 도립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볼록 렌즈가 만드는 상은 도립상이 돼요. 도립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실상인지 허상인지 얘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지금 이것처럼 한 점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쭉 퍼졌어요. 그랬다가 실제 빛살이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모여서 어떤 상을 만들었어요. 한 점에 다시 모였어요. 바로 이런 경우가 실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볼록 렌즈가 만드는 상은 도립이면서 여기가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면 허상은 어떤 경우일까? 허상은 그 다음 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정립인지 도립인지를 구별해야 되고 실상인지 허상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실제 빛살이 만들면은 실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도립 실상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아직까지 여기에서 개념이 없는 거 정립과 허상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정립과 허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어떤 컴포넌트가 도립 허상을 만드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볼록 거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새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볼록 거울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다들 이해를 갔죠? 볼록 거울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센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초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물체를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겠습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그 뒤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맞아요. 광선 추적을 해봐야 돼요. 광선 추적은 첫 번째 이쪽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할게요. 광축에 평행하게 들어가는 것부터 할게요. 여기 주축, 광축에는 주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간 거는 원래는 초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거울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선,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광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광선은 뭐였어? 초점을 향해 들어간 거는 평행하게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 초점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입사한 빛은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초점을 향해서 들어간 건 평행하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반사가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광선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연장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 가운데를 들어간 거지? 컴포넌트 여기 가운데를 들어간 거는 그대로 지나가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센터, 가운데를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입사한 빛살은 어떻게 되겠어? 거울이니까 그대로 반사가 되겠지? 그대로 반사가 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주광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세 점이 만나는 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상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잘 안 보일지 몰라서 좀 두껍게 그릴게요. 자, 바로 이렇게 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 상은 지금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정립상인 거죠. 왜냐면은 물체의 방향과 화살표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정립상이에요. 정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실상인과 화상인과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실제 빗살이 만들었지?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 빗살은 다 이렇게 반사가 돼서 퍼져나갔고 뒤로 연장선이 만들었죠? 그래서 얘는 화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정립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립과 조립과 실상과 화상을 이것처럼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울일 때는 상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 이쪽은 일단은 거울은 초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간 거는 그대로 반사가 되겠죠? 첫 번째 광선은 평행하게 들어간 거는 그대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는 어떻게? 이렇게 반사가 되겠지? 반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광선이에요. 그랬을 때 아마 여기는 세타는 반사의 법칙에서 서로 같은 값도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은 연장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게 돼서 이렇게 첫 번째 광선과 두 번째 광선이 만나는 요점에 물체의 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상이야? 얘는 정립이야? 도립이야? 그쵸? 여기는 정립인 거죠? 정립상인 거죠? 그리고 실상이에요? 화상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연장선이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빗살은 여기 퍼져나갔죠? 연장선이 만들었기 때문에 화상이 돼요. 화상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어떻게? 이제는 기호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룰 수 있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지? 바로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가로 배율이라고 하는 배율인 거고 가로 배율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배율을 M으로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울 방정식 또는 얘를 여기 있는 것처럼 얇은 렌즈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얇은 렌즈 방정식이라고도 해요. 식이 같아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가로 배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 크기가 이만할 때 상의 크기가 줄어들었니 커졌니 또는 같으니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 크기가 이만하다고 했을 때 미친 상은 어떻게 변했니? 라고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체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리의 비율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봐요. 앞으로 똑같은 기호를 쓰게 될 텐데 여기 밑으로 그리면 복잡하니까 위쪽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물체를 여기 보면 거울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부터 이렇게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만큼 거리를 앞으로 P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상까지의 거리를 Q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P분의 Q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호 규약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이해를 갔죠? 그리고 이 부호 규약이나 이런 것들은 대강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실상 그리고 또 하나 정립상이면은 플러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연장선, 그러니까 빗살이 연장해서 만든 화상이거나 도립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걸 부호 규약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거울 방정식 자체는 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P분의 1 플러스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식이에요. Q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초점과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 바로 여기에 대해서 그 구명 거울과 얇은 렌즈로 요 식을 증명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아까 여기 부호 규약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요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가로 배율이라고 하는 이 값이 플러스가 나왔어. 플러스가 나왔을 때는 정립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 도립상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상까지의 거리가 얼마니 하는 거겠죠? 얼마나 커졌니 작았니 하고 상이 어디에 생기니 하는 이 거리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Q 값이 플러스가 나오면은 실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은 화상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먼저 우리는 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평면거울, 구면거울, 얇은 렌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 기본적인 개념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초점과 초점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초점은 여러분들이 실험했던 것처럼 빗살을 렌즈를 가지고 쭉 모이면은 여기다 종이를 놓고 태우면은 초점이 딱 맞으면은 종이가 타지 바로 거기가 초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얇은 렌즈가 만드는 상을 얇은 렌즈 중에서 볼록 렌즈가 만드는 상을 실제 빗살이 만들어서 실초점이라고 하고 지금 이것처럼 우목 렌즈, 발산 렌즈가 만드는 상을 이렇게 실제 빗살은 얘처럼 이렇게 발산이 되고 퍼져나가고 연장선이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를 허초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것처럼 적립상과 도립상을 알아봤어요. 적립상과 도립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물체하고 상의 모양이 같은 방향으로 서 있으면 적립이에요. 근데 물체하고 상이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서 있으면 도립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 렌즈와 그리고 또 하나 볼록 거울에 대해서 상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때 얘가 실상이니 허상이니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실상과 허상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실제 빗살이 만드는 상이에요. 여기 이 예를 다시 들으면은 한 점에서 나온 빛이 퍼져나가다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한 점으로 만났어요. 바로 이것처럼 실제 빗살이 만드는 것은 실상이에요. 하지만 우의 경우처럼 실제 빗살은 다 퍼져나가고 연장선이 만들어낸 상, 다시 말해서 겉보기상, 이거를 우리가 허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가로 배율과 그리고 여기 거울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실제 배율은 몇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보면은 이렇게 광축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된 입장, 여기가 가로 배율이에요. 이게 가로 배율. 그리고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dx라고 쓸게요. 이렇게 나온다. 이걸 계산할 때가 우리가 세로 배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가로라고 하는데 바로 이 기준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 배율을 알아봤고 그리고 거울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봤어요. 여기에 대한 증명은 바로 여기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배율을 n으로 쓰는데 이 배율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 적립이에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도립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울 방정식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또 하나 관심이 바로 이거죠. 물체까지 거리지. 물체까지 거리에 플러스가 나오면은 실상이라는 소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허상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얇은 렌즈는 바로 뒤쪽에 실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목 거울은 앞쪽에 실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렌즈는 컴포넌트의 앞쪽에 허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볼록 거울은 이렇게 컴포넌트의 뒤쪽에 허상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자 세부적으로 과연 상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꼭들 한 분들 직접 광선 추적 곡선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세 가지 광선으로 상을 한번 꼭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었으면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